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잘 풀지 않는 썰에 대해서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 만들어둔 밥을 먹으면서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이 썰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전 여친에 관련된 썰입니다. 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절대 이 영상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게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그 사람의 존재를 깔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 정체를 밝힐 생각도 없고 그 사람을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녀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갈게요. 때는 제가 2024년쯤 호주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자친구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졌었어요. 너무 많이 싸우고 의견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게 되고, 이제 저희 공장에 제가 일하던 곳에 새로 들어온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도 하고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밥도 먹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사람이 괜찮다라는 걸 느꼈었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년을 사귀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도 계속 사귀었고, 이제 호주에서 저는 비자가 다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호주에 계속 남아있다가 여자친구도 비자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사귀었었어요. 그 사이에 안 싸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실수도 많이 했었고, 저도 그녀에게 상처를 되게 많이 줬었고, 그리고 약간 사람이란 게, 이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상처를 받았든, 제가 받은 상처보다 제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게 저는 더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뭘 잘못했었는지,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 사람한테 준 상처만 너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만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도 했었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호주에 있었으니까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시급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만한 수단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안정적인 수단을 원했어요. 그런 걸 원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서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시기에, 근데 저는 이제 잡생각이 워낙 많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경향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 나이 들어버리면, 도전 자체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면 그거는 아예 진짜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도전하고 빨리 실패해서 괜찮은 길을 찾아서 돈을 벌자, 이런 마인드였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꾸준히 받는 게 더 좋다, 왜 리스크를 굳이 감당을 해야 되냐라는 의견으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서로 성향이 안 맞았던 거죠.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지금 당장 원하는 길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저를 못 믿어준 것도 아니었고, 저를 믿어줬어요. 기다려줬었고. 그랬는데 이제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다 해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넘어지는데 몇 개월이 6개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짧으면 1년 될 수도 있고 길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별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은 마지막 만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대략 한 1년쯤이 살짝 넘은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제가 안 잡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 성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더 시도를 해보고 안정됐을 때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다시 사귀었다가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막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시도를 해 나갈 거고, 그 사람은 결국 안정적인 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돼서 또 헤어지게 된다면 영영 못 보게 될까 봐 저는 다시 만날 수 있어,
그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다시 사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밀어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안정되면 그녀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선택에서는 그 사람을 밀어내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기점으로 아마 지금이 1년 정도 지났을 건데, 근데 그 1년이란 사회 기간 동안 제가 실수를 또 많이 했어요. 뭐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제가 술에 진탕 먹고 취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도전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건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사이에 또 괜찮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나 저를 기다려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렇듯 저는 헤어진 이후에도 그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고, 다시 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녀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저랑 이제 그분이 호주에 같이 있을 때 정말 즐겨 먹던 음료수가 있어요. 분다버그 망고라는 건데, 이제 호주에 가서도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막 친구랑 놀고 술을 먹고 뭐 새로운 곳을 가보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고 하는데도 그 호주에서의 기억들이 그 사람이랑 계속 연관이 지어지니까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때 요 분다버그 망고를 가져왔어요. 그녀를 다시 잡아보려고 이제 편지나 뭐 조그마한 선물이랑 그 분다버그랑 같이 해서 편지를 적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을 남기고 집에 놓고 왔죠. 집 앞에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거나 뭐 지나가다 만나거나 이렇게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상황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선물을 놓고 왔죠. 그리고 이제 연락을 달라 했는데 그 연락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이제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답변은 그분은 새로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결과가 답변이 돌아와서 오케이 알겠다 하고 끝이 난 상태였고, 그래도 그 자그마한 실 같은 희망을 저는 들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성공하거나 안정적이게 되거나 잘 된다면 그녀에게 다시 도전해볼 만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녀가 떠오르는 것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머릿속에 그녀가 떠오르는 그 생각 자체를 그냥 무시하면서 이건 그냥 단순한 밤이 되면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무시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달, 몇 개월을 무시를 하면서 살다가 어제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을 하다가 저는 제품을 보자마자 뭐 일이고 뭐고 신경 쓸 새도 없이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잠깐만 이것 좀 해줘 해놓고 뛰어나갔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살짝 취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만난 기간이 거의 2년이고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나 이 행동이나 듣기만 해도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만나든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이 많고 하다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런 전화가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었든 이 전화가 좋은 전화든 나쁜 전화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제 인생에서 최고의 도파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가 왔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첫 마디는 보고 싶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나쁜 의미로 무너진 게 아니고 의지가 꺾였었죠. 애써 무시했던 그런 것들,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든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는 시도를 하라고, 이거는 명백한 누군가가 내려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기회를 정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였고, 저는
그녀가 취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술 취했을 때 솔직히 숨겨왔던 진실 같은 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동안 꽁꽁 숨기고 있던 마음 같은 것들, 그것 또한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 전화를 하는 동안 저는 그 마음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술에 취해서 전화가 온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술 깼을 때의 반응이랑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 머릿속에 들어서, 그 마음은 진짜겠죠. 보고 싶다, 아니면 외로움을 느껴서,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저는 술이 깨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이 유지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다음 주에 뭐 해? 혹시 쉬는 날 있으면 데이트할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랑 수요일엔 이미 약속이 있어서 그날 빼고 시간이 다 가능하다 라고 했고, 다음 주가 이제 통으로 쉬는 날이니까 저는 언제든지 시간이 오케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기회다. 시간이 너무, 날짜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시간도 너무 괜찮고 내가 일주일 통으로 쉬는 날 그녀랑 데이트를 할 수 있겠다. 이건 진짜 기회다. 이거 무조건 꼬셔서 뭐 뒤에 무슨 일이 있든 뭐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이 전화가 끝나도 내가 계속 연락을 해도 될까라고 하고 오케이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집 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술을 먹으면 자요. 술주정이 자는 거여가지고 술을 먹으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자고 있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연락을 하나 남겼었죠. 월요일날 혹시 약속 없으면 만날래? 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이 돼서 그거에 대한 답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을 하나 더 남겼었죠. 어제 술 먹고 전화한 것 같은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어제 술 먹고 나에게 실수로 전화를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실수로 전화해서 후회 중인 거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의 마음이 있다면 나 각 잡고 다시 꼬실 거니까 이거 보면 전화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제 퇴근하고 집 앞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답변이 미안해, 이제 전화할 일 없을 거야, 절대 미안해 라는 답장이 돌아왔어요. 이 답장이 돌아오자마자 이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고, 이렇게 일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질구질하게 잡았어요.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하려고 했고,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계속 남겼어요. 또 뭐라 했냐면, 전화해도 돼, 힘들면 투정 부려도 돼, 내가 밉다고 전화해서 욕해도 돼,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이 오든 필요하면 전화해도 돼, 월요일날 퇴근하고 시간 되면 데이트 안 할래? 데이트 이후에도 나랑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데이트 이후에도 마음이 확고하다면 이제 나도 그만할게, 월요일날 시간 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연락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미안 이란 답변이었고, 그럼 월요일날 저녁만 먹자, 뭐 하자고 안 할 거고 약속 안 잡을 거고 따로 말도 안 걸게, 그냥 밥만 먹자, 술 먹고 실수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저녁만 같이 먹자 라고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싫어였습니다. 끝난 거죠. 미안해 라는 말보다 싫어 라고 이제 딱 끊어서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 났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싫어라는 그 단어의 자체 하나만에 많은 감정이 밀려왔고, 많은 생각이 들고, 그마저도 잡고 있었던 그냥 그 실타래 하나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뭐 얘기를 하고 뭘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마지막 연락을 남겼죠. 이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강하게 나갔던 건 아니고,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말을 남겼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구질구질하게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싶었고, 이야기라도 몇 번 나누고 싶었고, 다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얼굴이라도 그냥 잠깐 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됐고, 뭐 목소리만 잠깐 들었지만 정말
했었고 기뻤었고 먼저 전화 왔던 게 정말 기뻤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좀 강한 어조로 남겼는데 이제 사실 제가 요 인생을 살면서 성인이 되고 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죠.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냐면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어떤 선택, 그러니까 어떤 결과, 어떤 상황에 있든 후회할 만한 짓은 절대 하지 말자.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 라는 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살짝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근데 요 연락 안에서 처음부터 전화가 왔을 때부터 지금 여기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후회밖에 없어요. 그녀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택시를 타고 갔어야 됐고, 그래야 잠깐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집 앞에 놀이터 가서 서로의 근황 정도는 묻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있고, 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서 어제 술 먹고 나에게 실수로 전화를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실수로 전화해서 후회 중인 거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 됐어요. 좀 더 순화해서 좋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 뭔가 그래도 조금 그리워하는 마음조차 약간 어긋나 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정말 마지막 그래 이제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어, 잘 지내라는 형식적인 말은 안 할게 라는 그 말을 쓰지 말걸. 그냥 마지막이더라도 좋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좋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강한 어조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후회밖에 안 한 것 같아요. 후회되는 결정뿐이었고, 물론 상대방도 저랑 똑같지는 않겠죠. 저는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저랑 만나면서 있었던 온갖 나쁜 일들을 더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쁜 감정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좋은 기억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나쁜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온통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 2년 동안 엄청 많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그 2년의 좋은 기억들을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업보청산이겠죠. 사실 이제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요 감정 그대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제가 어제 당시에 이제 적었던 그 감정을 노트에다가 다 적었어요. 찍기 전에 이걸 다시 읽으니까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어놓길 잘한 것 같아요. 절대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도,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쓴 것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욕을 할 거면 제가 욕을 먹어야죠. 댓글을 적어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댓글은 자제해 주시고 그냥 제 댓글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욕에 관한 댓글이 달렸을 때는 저는 지울 겁니다. 그 사람이 제 영상을 알기 때문에 욕을 지운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이 나오면 지울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적는 건 좋지만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그 사람의 편집 방법이나 말하는 거나 스타일 같은 거를 조금 따라 하면서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제 영상에 대해서 재미를 크게 못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거고, 저도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연락을 끝으로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끝이에요.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온통 후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녀랑 관련된 물건이 사실 이 집 안에도 아직 흔적이 남아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정리를 못하겠어요. 당장 여기만 봐도 이제 이런 것도 남아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려준 건데 이제 제가 악성 곱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으면 약간 좀 가파 머리처럼 이렇게 선단 말이에요. 앞머리 약간 이렇게 되고 가파처럼 머리가 약간 이렇게 다 바깥으로 뻗치고, 그리고 이제 머리 안 말리면 또 파마 막 들어가고 막 지저분해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귀엽죠. 하지만 정리를 해야 하긴 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반지를 하나 맞췄었거든요. 근데 반지 사이즈를 제가 잘못 잰 거예요. 그래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사이즈가, 근데 줄자가 잘못돼가지고 여기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오히려 엄지손가락이 맞아요. 여자친구도 이쪽에 안 맞고 여기에 맞아요. 참.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뭐 언젠가 때가 되면,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놔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 기억을 놔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만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잠시나마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던 그 기분 좋은 느낌도 있었고, 갑자기 먼저 전화 오는 그 순간에 대한 도파민도 굉장히 좋았었고, 김칫국 한 사발 들이킨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겠다, 내가 다시 꼬셔봐야겠다라고 했던 그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킨 거에 대한 기분도 좋았고요. 완전히 이제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은 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좋은 기분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어제 당장 그걸 찍지 않았던 이유도 너무 감정이 올라오고 잘못된 방향으로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가 잘못 전달될까봐 그날 당장 안 찍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좀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별일 아닌 듯 이렇게 해서 풀어내려고 했지만 대실패. 그냥 진짜 그냥 실패해버렸어요. 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세요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상황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더 좋게 얘기를 하고 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더라도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강한 어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좀 착한 어조로 얘기를 했다, 얘기나 글을 남겼다라고 해도 결국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되 그 감정을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맙시다. 예이!